평상시 하루에 만보 걷기 꾸준히 실천하고 등산도 자주 다니면서 건강에 자신 있었는데요. 정형외과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글쎄 연골이 닳아서 관절염이 생겼다지 뭐예요. 안녕하세요. 평촌 서울나우병원의 윤필환 원장입니다. 증상을 말해줘 나우. 어느덧 고관절과 골반에 관련된 이야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많이 아쉽네요. 오늘은 고관절 관절염으로 진단을 받으셨는데 통증이 심하지 않아서 일단 수술 없이 지내고 계시는 장땡땡님을 모시고 관절염 증상과 이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땡땡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관절 관절염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언제 처음 진단을 받으셨나요? 벌써 1년 전이죠. 평상시 하루에 만보 걷기 꾸준히 실천하고 등산도 자주 다니면서 건강에 자신 있었는데요. 어느 때부턴가 운동만 하기만 하면 그날은 밤새 고관절이 아파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형외과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글쎄 연골이 닳아서 관절염이 생겼다지 뭐예요. 많이 놀라셨겠어요. 실례지만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만으로 54세예요. 이 나이에 벌써 관절염이라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퇴행성 관절염은 저보다 더 어르신들인 경우에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직 청춘이신데요. 특히나 우리나라 분들 중에는 고관절에 아무런 이유 없이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가 서양인들에 비해서는 좀 드문 편이거든요. 혹시 엑스레이를 찍으셨을 때 고관절이 약하거나 아니면 작다는 말씀을 듣진 않으셨나요? 네, 맞아요. 제 고관절이 선천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 작다고 하시면서 비구 이형성증 때문에 관절염이 왔다고 하셨어요.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이 비구 이형성증이라는 것은 고관절을 구성하는 이 대퇴뼈와 골반의 비구 중에서 이 지붕 역할을 하는 이 비구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작아서 관절에 힘이 많이 실리거나 과도하게 부담이 가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 연골 손상이 생길 위험이 좀 높은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건강해지기 위해 했던 운동들이 오히려 제 관절을 상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아까 말씀하셨던 만보 걷기와 등산 말고 또 어떤 운동을 꾸준히 하셨었나요? 제가 또 당뇨가 있어서 몸에 좋다는 운동은 다 해보려고 했어요. 아파트 7층에 살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안 타고 매일 계단 걸어서 다녔고요. 스포츠 댄스도 배워서 열심히 했는데 아파서 이제 못하겠더라고요. 운동을 정말 좋아하셨네요. 정형외과 의사로서 저도 항상 꾸준한 운동은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에 맞는 적당한 운동입니다. 장땡땡님의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이 고관절이 견딜 수 있는 정도보다 좀 과하게 운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운동을 거의 못해서 걱정이에요. 몸이 약해지고 당뇨 조절도 안 되는 건 아닌가 해서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아파서 걷기도 힘들었는데 요새는 좀 좋아져서 평지 걸어 다니는 정도는 별로 안 힘들어요. 관절염 생기면 인공관절 수술 받아야 된다는데 저 수술 받아야 하나요? 와우, 일단 통증이 좋아졌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아니에요. 수술적 치료의 목적은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 통증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될 때 통증을 없애고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증이 없고 그렇게 불편하지 않으시면 굳이 수술은 절대로 급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안 아픈 건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걸으려고 하면 한참 달래줘야 되고 그러다 좀 걷다 보면 좋아지고요. 장을 오래 보거나 어디 좀 멀리 다녀오면 여지없이 그날은 아파서 좀 힘들어요. 이럴 때 처방받은 소형 진통제 약 먹으면 좀 부드러워지는데 이 약은 매일 먹어야 하나요? 아니에요. 쉴 때도 항상 아프신 상태가 아니라면 약은 매일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무리하고 난 후 통증 생겼을 때 좀 증상을 가라앉힌다는 생각으로 그때그때 복용하시면 돼요. 소염 진통제를 매일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황은 사실 위험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고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듣기론 관절경 수술로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던데 아직 인공관절은 겁나고 꼭 받아야 되나 싶기도 해서 저도 관절경 수술 받으면 안 되나요? 안타깝게도 연골이 많이 손상되어서 이미 관절염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관절경 수술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잠깐 이 증상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 수술 받고 나서 금방 또 통증이 재발하고 결국 또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관절염에서 관절경 수술은 잘 권해드리지 않고 있어요. 그럼 요즘 주사 치료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주변에 무릎 관절염 있는 친구들은 연골에 주사 많이 받던데 고관절 관절염에 좋은 연골 주사 없나요? 맞습니다. 요새는 이 주사 치료제가 많이 좋아져서 무릎에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 초기에는 연골 주사가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아주 많이 알려져 있어서 좋은 치료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아쉽게도 이 고관절에 생긴 관절염에는 주사가 효과가 있다는 이 근거가 사실 없어서 함부로 권해드리지는 못해요. 특히나 고관절에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주사를 혹시 자주 맞게 된다면 나중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을 때 세균 감염이 상대적으로 좀 올라간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어서 저희는 이제 고관절 관절염 환자분들께는 주사 치료를 잘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관절경도 못하고 주사도 안 됐는데 운동도 못하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운동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운동은 더 꾸준하게 열심히 하셔야 돼요. 단 몸에 맞는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고관절이 작기 때문에 체중이 많이 실리는 운동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죠. 과체중이라면 일단 어려우시겠지만 식단 조절을 잘 하셔서 체중을 좀 줄여보세요. 아마 몰라보게 증상이 좋아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하실 때는 일단 체중이 실리지 않는 운동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실내 자전거 가볍게 타기, 수영장에서 걷기, 정지 상태에서 힘주는 근력 운동부터 꾸준히 하시는 거예요. 고관절 주변 근력을 강화시켜주면 그만큼 고관절 연골에 가해지는 이 부담과 충격을 줄여주기 때문에 관절을 더 건강하게 유지하실 수 있는 거죠. 저희 고쳐져 나우 유튜브 채널에서 고관절 근력 운동으로 추천드리는 영상이 있으니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될 겁니다. 꼭 보시고 통증 없이 따라 하실 수 있는 운동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운동을 해도 되는 거였네요. 전 꼼짝도 하지 말고 안 써야 연골을 아끼고 오래 쓸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면 아마도 연골은 그대로일 수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근육도 다 약해지고 이 뼈의 골밀도도 나빠져서 근육과 뼈 건강이 훨씬 더 나빠지겠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내 관절 상태에 맞는 운동으로 건강 관리를 꾸준하게 하시면 수술이 필요한 시기를 좀 늦출 수도 있고요. 혹시나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된다고 하시더라도 근육과 골밀도가 아주 좋은 상태에서 수술을 받으시면 그만큼 회복도 빠르고 또 결과도 훨씬 더 좋으니까 운동은 열심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관절염으로 진단받고 좀 막연하고 슬프기까지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 것 같아요. 내 관절 건강 관리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증상을 말해줘 now. 고관절과 골반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 고관절 관절염으로 인한 증상과 치료에 대해 말씀 나눠봤는데요.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고쳐져 나우 채널에 대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마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도 저는 또 다시 찾아뵐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